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소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최근 50년 사이 20살 이상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장수가 모두에게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건 노인성 질환, 그중에서도 치매입니다. 현재 강원도민들은 치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 인구 100만 시대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휘철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옥순로그의 김나연 감독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의견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원장님,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노인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예. 아프신 분들이 이제 급성기 치료를 위해서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노인 전문병원이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치매하면 이렇게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좀 질환인 건지, 그리고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좀 본 건가요? 네, 예, 고령화되면서 치매는 이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죠. 65세 인구 한 10%에서는 치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증상이지 질환명은 아닙니다. 아, 네. 네, 알츠하이머병이라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에 하나를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동일한 게 아니고 치매는 증상, 알츠하이머병은 질환입니다. 아, 네.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이제 뇌졸중과 치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 연구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는 약제를 이용해서 이제 작용 기전이라든지 신경보호 효과 같은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인지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함께해 주신 김나연 감독님께서는 옥순로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치매라는 질병과 또 치매 환자 가족의 현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작품인지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만든 이제 옥순로그라는 작품은 치매를 다루고 있는 가족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저희 할머니의 치매가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게 아무래도 할머니가 저랑 굉장히 긴밀한 사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날라 그런다 이거. 안 나는데? 안 나는데?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난 할머니의 기억 그리고 추억들을 붙잡아 두고 싶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앨범을 꺼낸다. 치매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다. 할머니의 기억 조각들은 규칙 없이 조각조각 사라지는 것 같다. 추억이 생각나지. 이렇게 보면은 행복한 게 더 많이 생각나? 그럼 할머니 이렇게 많이 먹었어. 하루 하나 두개 그 이상은 다 먹어. 저건 하나 두 개 양이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 세네 개씩 먹는다니까. 세네 개씩? 몇 개씩 먹어? 세네 개씩 먹는다고. 세네 아니야 개씩. 그렇게 안 먹어. 뭐 하나 두 개를 먹어 저만한 양이 나와 말이 돼? 한참 줄 때 지금
안 더워? 할머니, 안 더워? 안 더워. 더울 것 같은데? 더워? 안 더워. 밖에 날씨가 쨍쨍이야. 쨍쨍해서 붙이면 겨울에 겨울인데. 겨울이라고? 그럼. 지금이 무슨 겨울이야? 아니, 할머니, 내가 아는 어떤 할머니가 5월인데 자꾸 12월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 내가 어찌 그러니? 나 몇 살이게? 지금 20몇 살이냐? 5이냐? 4이냐? 31. 내가 몇 살이게? 26이니? 핸드폰 번호 외울 수 있어요? 내 전화번호는 안 모르는데. 주소 못 외우세요? 항상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 결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나보고 26이라고 했거든? 내가 19이니? 그때 우리한테 무슨 얘기 있었어? 아빠? 그때 이후로 내 나이도 아예 거기 멈춰 있는 거야. 엄마야, 엄마. 더 심한 치매 증상이 나타날까? 내가 해먹는 밥이 훨씬 맛있으니까 안 먹겠다고 하는데 굳이 만들어서 남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쳤냐고 물어본 거잖아.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이게 도대체 며칠치 약이야? 우리까지 잊어버리게 되면 어떡해?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요양 가는 거지. 할머니 치매 증상을 좀 적어보려고 한 적 있었거든? 할머니도 돌아오시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을 거 아니야. 할머니에 대한 어떤 뭐든 기억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 가족은 치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 할머니 이제 우리랑 떨어져서 살 생각하면 안 돼. 어? 그래, 사자. 할머니의 모습을 작품에 좀 어떻게 좀 녹여내고 싶었는지, 또 감독님이 꼽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요. 보통의 이제 치매를 다루고 있는 다른 매스컴이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심한 사례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 치매 환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삶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고편을 보면 조금 밝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치매라는 질병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 할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오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치매라는 병이 사실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가족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라져가는 기억은 계속 없어지겠지만 계속 매일매일 감정은 남아있으니 좀 행복한 기억을 계속 만들자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엔딩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살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강원도 첫 전문 병동이 춘천에 이제 건립이 됩니다. 원장님, 치매 안심 병동 강원도 첫 건립인데 선정 요건이나 기준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또 전국에는 이런 전문 병동이 몇 곳이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치매 안심병동, 즉 치매 전문병동인데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치매 전문병동 지정 운영의 전 단계가 치매 안심병동이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치매 치료 관련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게 되고 중요한 부분이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것이 큰 역할일 것 같은데요. 전국에 75개의 국공립요양병원이 사업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20개 병원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치매 안심병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68개소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듯이 강원 지역에서는 첫 사례이긴 하지만 이미 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안심병원이나 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매 안심병동이 지역 사회와의 좀 긴밀한 연계가 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당연히 뭐 치매 전문 치료는 환자 가족에게 치료와 수환되는 뭐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유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치매 인식 개선 그리고 건강 인프라의 강화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전문 인력의 운영은 고용 이외에도 임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훈련 장소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 안심병동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건강, 경제, 교육,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춘천에 이제 이렇게 치매 안심병동이 착공이 됐고 치매 전담형 시립 요양원도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양병원과 치매 안심병동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요양병원은 주로 거동을 못하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 의료기관이고요.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치매 환자도 있고 기타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스병이라든지 아니면 말기 암 환자 등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치매 안심병원이나 치매 안심병동은 우리 이승환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처럼 치매 환자에 특화된 이제 병동을 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맞춰서 간호도 하고 환자를 보살피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니의 모습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어떤 진료와 좀 시스템을 좀 이용을 했고 진료나 치료에서 보호자, 가족으로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진료는 아무래도 처음에 진단을 받으실 때 좀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또 중요했고 그리고 이 병의 진행 상태를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약의 도움을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만 이제 가족들이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정말 옳은지 또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올바른 정보들을 가져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족들이 방황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과 교수님께서는 실제 이제 가족들 반응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치매가 의심되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가족들이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혹시나 치매가 걸렸으면 어떨까 하다가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지만 좌절하게 되고 또 좌절하다 보면 분노가 쌓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회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뭐 우연치 않게 김나연 감독님의 다큐를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뭉클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안타까움과 또 새로운 희망과 또 그 과정에서 엮여지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변화 등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희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굴곡이 심한데요. 처음에는 뭐 부정 단계 그리고 내가 환자를 잘 케어해서 기억을 되찾아오겠다고 하는 굉장히 큰 희망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하고 다시 이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처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잘 나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돌봄 과정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번아웃이 됐을 때 또 가족들은 새로운 감정, 죄책감이라든가 또 자기의 무기력증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제는 정부나 지역사회가 나서서 이 상태까지 도달을 안 하게끔 도와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나 가족들은 좀 더 전문적인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춘천 치매 안심병동 규모,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은 치매 안심병동의 병상 숫자는 32개입니다. 춘천 지역에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숫자가 2024년의 기준 추정으로는 약 6,500명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병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현 병상 숫자를 유지하면서 누적된 자료를 통해서 치매라고 모든 분들이 다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아니고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급성기 빠른 치료와 대처가 필요한 부분을 해서 국한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 지역에서 적정한 규모인지는 춘천시와 좀 협의를 통해서 향후 계획을 대처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대학병원과는 역할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고난이도 진료와 다학제 접근을 통해서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 연구, 교육 등을 한다면은 치매 전문 병동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매 관리하는 게 특징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 관리 과정에서 환자가 퇴원하신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 그리고 환자분께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교수님, 치매는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이제 구분을 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나 뭐 치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게 3단계로 구분을 하여서 본다면요. 초기 단계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잦고 그다음에 복잡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 계산 같은 게 수토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와서 우울감이 있다든지 또는 무감동증 증상으로 의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데요. 이 단계는 이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의학적인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약제를 투약하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되면 인지 기능이 좀 더 떨어져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라든지 화장실 가서 대소변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 행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 행동들이 뭐냐면 이제 망상 증상이 그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는데 피해 망상이라든지 도둑망상 등이 있는데요. 피해망상은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둑망상은 내 물건을 자꾸 누가 훔쳐간다라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헛것을 보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변해서 막 화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인지치료와 더불어서 문제 행동을 조절해주는 약제 투여가 필요하고 이 단계부터는 이제 보호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는 간병의 단계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말기 단계가 되면 이제 인지가 더 떨어지고 다른 문제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대화하기도 좀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지는 단계가 돼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했던 치매 안심병동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입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24시간 동안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치매 환자는 갈수록 이제 늘고 있고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도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정말 그 치매 환자가 실종이 돼서 숨지는 좀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 시설의 이제 관리와 도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 사회가 이제는 대가족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노인 인구는 증가를 하는데 돌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미래에는 내 가족에게 나의 부양을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본인을 좀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전문 시설이나 기관이 늘어난다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게 좀 반가운 소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당연히 그 치매와 관련된 병원이나 요양병원 여러 가지 시설은 당연히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집에서 케어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럼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 이용이 꼭 필요하냐? 사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력 장비 한계에 도달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혹은 가정이 경증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케어에 대한 조금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을 구비해서 중증에 대한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경증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돌볼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의견 좀 어떠십니까? 이게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과거 이제 전 근대적인 사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서 치매가 발생된 어르신이 있으면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지만 요즘처럼 핵가족화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치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발표됐고요.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매 안심병원입니다. 국가 돌봄 차원으로 치매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러 노력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슈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주제, 우리나라는 현재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준비가 돼 있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치매는 국가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질병이라는 말에 좀 패널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복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일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잘 하냐 못하냐가 국가가 얼만큼 아니면 뭐 그 지역 사회가 얼만큼 성숙하고 사회 안전망을 잘 확충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그대로 이게 복지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회 전체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 복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돌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역할로서 어느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치매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관리를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GDP 한 1%가량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그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들을 대할 때 인식이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사회만의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도 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실제로 저희 할머니를 모시면서 느꼈던 점이 할머니를 모시는 일이 정말 아이를 돌보는 것과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과 정말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희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뭐 부모들의 이제 약간 좀 어려움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처럼 노인 인구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치매 안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매라는 질병은 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님, 할머니를 돌보면서 정보 공유나 소통의 중요성 좀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소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 본인의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밖에 잘 꺼내어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다고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은 내 할머니도 내 할아버지도 이러면서 정말 저랑 가까웠던 지인들이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밖으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대부분의 지금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 인구가 중장년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정보의 습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좀 더 이게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치매 환자분을 돌보는 가족들이 왜 이거를 좀 알리기를 꺼려 하는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 돌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한 개인의 희생으로 돌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아웃이 오기도 쉽고 또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 바깥에 이제 이야기할 에너지가 많이 없으시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돌보기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이나 이런 거에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게 심화되면 단절 뭐 이런 그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우울증도 많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치매안심센터 교육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어떤 주제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나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을 가서 주로 전달하는 내용은 치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걸 조절해야 되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건망증 단계에서 혹시 내가 이 건망증에서 치매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매는 또 유전되는 병이 아닌가. 부모님이 치매가 있었는데 나도 치매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고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다른 경우는 이제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이제 가족의 경우에서는 이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 습득을 위해서 시군별로 또 치매 안심센터가 또 운영 중이잖아요. 이곳을 찾으면은 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안심센터 이제 65세 이상 인구,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좀 더 어려도 검사가 가능하긴 한데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해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아니더라도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 교육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진단받은 분들은 원격 진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연계된 병원을 통해서 계속 진료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내 가족의 치매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아직도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인식을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들 좀 공감은 하고 있으실 텐데요. 네. 노인 질환은 노화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보시면 뭐 인지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 내가 약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치매의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화와는 다르게 치매는 불치병이다. 불치병인데 그거가 환자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다른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감정을 소비시켜주고 감정적인 고갈이 오고 또 번아웃 상태에 밀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끝이 없어 보이게 하는 좌절감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병의 특성상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희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나라는 이제 치매에 대한 관리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전 세계적으로는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잘 뭐 대표적인 게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이와 관련된 장기 요양보험의 치매 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인식이 조금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갖추어진다면은 정책도 굉장히 큰 효과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말씀해 주신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 보호자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반으로 좀 넓혀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를 좀 제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치매는 노화의 결과물이다, 불치병이다, 또 단순히 뭐 기억력의 저하다. 이 기존 관념을 조금 더 바꾸시면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매는 단순 나이의 결과가 아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를 통해서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뇌의 질환입니다. 또 치매 환자들은 여전히 감정 그리고 욕구가 있고 존엄성을 누구나 다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변화된 행동 뒤에는 환자의 감정이나 의도도 파악이 중요하고요. 돌봄 측면에서는 환자의 고립이나 가족들만이 부담하던 기존 상황에서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는 연대 의식이 쌓여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정과 신뢰가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앞서 국가가 지원한 치매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정책과 실효성 사이에서 간극이 좀 있을 수가 있죠.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좀 정책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감독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그 간극이 좀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 가정에 개별로 이렇게 적용하기 힘든 정책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양상도 또 다 다르고 또 그런 어떤 가족들이 하고 있는 조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좀 보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 검진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진. 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관리의 문제인데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장기 요양 등급
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인원수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용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환자들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만큼 그만큼 만족도도 있고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을 이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환자나 가족들이 놓인 환경이나 여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의 치매 정책에 따른 치매 이용률도 조금 지역마다 편차가 큰데요. 아, 네. 지금 정책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소수의 인력이 맡다 보니까 금년 통계입니다. 치매 등록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치매 등록률이 낮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정책의 수혜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있어도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를 못하고 필요한 분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물론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면이 한계의 상황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 문제점이 환자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맞춤형이라고 하면은 치매는 등급별로 중증조도 있고 경증 있잖아요. 그럼 어떤 치매 프로그램에 있었을 때 경증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또 중증에 있는 분들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라든가 아니면은 돌봄에 관련된 정책적인 서비스는 환자 맞춤형이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감독님께서도 좀 현실적인 간극이 좀 크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좀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를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좀 개인의 그 돌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선택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지금 제 다른 가족이 저희 할머니를 지금 보살피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를 대신해서 잠시 맡아주는 케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피로와 불안, 우울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2014년부터 치매 가족 휴가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은 이 제도를 이용하셨거나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도입하기 조금 어려운 제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았을 땐 좀 전이었는데 간호 인력이 오셔서 이제 좀 케어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라포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이 오셔서 케어를 하게 되면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낯선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오히려 치매 그 양성이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내 가족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처음 보는 요양보호사님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다음 문제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중장년분들이시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좀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현실적으로 좀 맞는 대안을 좀 또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 제도가 금년에 조금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양 등급을
받으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 5등급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내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거 신청을 하면 그 24시간 동안 이제 주간보호소를 가는 거와 동일한 형태로 돌봐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예전보다 좀 보완된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양 이제 원 같은 곳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불편함이 어떤 게 있는지도 조금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단계고, 어떤 조사를 보니까 설문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나타낸 비율이 한 80% 이상까지 보이는 거 봐서는 잘만 활용이 된다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위안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제 뭐 간단한 예로 이제 우리 꼬맹이들, 아기들은 이제 유치원을나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올 거고 또 아기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좋은 쪽으로 갈 거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기들을 맡겨도 큰 불안은 없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면이 있거든요.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나 낯선 다른 주변 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이게 이런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는 결국은 일반 국민들 혹은 지역민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기대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시간제로 쿼터를 줘서 어떤 한 분한테 얼마의 시간을 할당한다고 하는 뭐 일괄적이고 그냥 획일적인 것보다는 맞춤형, 아까도 뭐 똑같은 얘기가 역시 반복되는데요. 환자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점차 이런 대면이나 접촉을 어떻게 늘려가냐에 따라서 환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또 다른 가족이나 환자분들이 또 거기에 유입되실 거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될 텐데 10년 넘은 제도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만큼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좀 더 세심하게 정책적인 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치매 안심 병동과 치매 전담형 시립 요양원이 완공이 되잖아요. 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를 계기로 좀 풀어갈 또 과제도 꼽아주신다면. 그 치매 안심 병동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분들에 대한 집중 치료를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또 복귀하셔서 환자분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 주민의 하나로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비약물적인 치료, 환자 개개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관공서 그리고 보건소, 치매안센터 등과 협력해서 향후에 환자분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그런 분들을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에 맞는 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인력들 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노령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 현상 때문에 향후에 역시 이것도 새로운 문제로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 치매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치료 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치매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치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성인병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는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더라도 우리가 주변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회 활동이 있다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64만 명이던 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낙관적인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분은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좀 어떻게 예측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치매에 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다만 예측이라기보다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병이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일이고 나도 걸릴 수 있는 일인 만큼 좀 그런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초기에 어떻게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사회적으로 스스럼 없이 돼야 된다. 계속 국민들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자들도 지치지 않고 좀 또 에너지를 얻고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계속 드러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 물론 이제 치매 환자도 늘어날 것이고 또 반면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특징을 보면 현재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주로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 구조죠. 이분들은 이제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좀 사회가 지나면 인식은 좀 변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한 도시는 아마 고령 인구 친화적인 도시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회가 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이 예측하는 좀 미래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치매가 향후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과 이게 치료법이 적절하게 조금 더 개발된다고 하면은 경증 정도의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미래에는 경제 활동에도 참여가 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이분들도 존엄을 받고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대처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 마무리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치매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져서 전 좀 기쁜 마음으로 자리했습니다. 꼭 제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치매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으면 좋겠고요. 된다면 저희 옥순 로고도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봉하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초고령화에 진입한 나라인데요. 저희가 경제를 발전했던 그런 과정처럼 네. 이런 노령화 과정도 잘 극복하고 치매 문제도 잘 해결해서 앞으로 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원장님. 예. 네, 치매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의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치료법과 이 케어 돌봄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치매는 불치병이 아닌 혈압과 당뇨처럼 관리 가능하고 치료가 유지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 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익혀나가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에 건립하는 치매 전문 병동과 관련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2분마다 한 명씩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치매와의 싸움은 쉽지 않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존중과 공생으로 모두가 함께한다면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슈강원,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